3회 보건 문제입니다. 1번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의 계량 처리에 사용되는 나트륨입니다.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은 조직을 미세화하고 실리콘이 초정 조직이 나오는데 너무 많으면요. 그때 공정 조성이 12%입니다. 그래서 12% 이내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 그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계량 처리가 되거든요. 그때 적정 함량과 적정 온도는 함량은 보통 0.01% 정도 집어넣고요. 온도는 요 알루미늄 실리콘의 상태들을 보면 지금 이 선이 공정선이에요. 공정선인데 이게 577도거든요. 대부분 요거에 해당되는 금속들이 이런 쪽 부근이에요. 이쪽에. 그러면 대략 600도가 조금 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100도 정도만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되겠죠. 750에서 보통 800도에서 사이에서 한다. 그 다음에 2번 라우탈 합금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라우탈은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의 주조용 합금입니다. 주조용. 시효 경화성 있는 합금이다. 이거는 시효 경화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주조용 합금인데 시효 경화성입니다. 즉 대부분의 알루미늄 구리 합금은요 시효 경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하고 CuAl2 이런 화합물이 시효에 의해서 나와갖고 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규소를 첨가해서 주조성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리가 이런 화합물을 형성해서 강도를 크게 한다 그러면 실리콘은 주조성을 좋게 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져요.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조균열이 크므로 사용 주물에 적합하다. 주조균열이 거의 없죠. 실리콘의 영향도 있어갖고 그래서 주조균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 주물에 적합하다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조균열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라우탈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60% 구리 40% 아연. 그러면 문주 메탈이 되겠죠. 문주 메탈. 육사황동이니까.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길딩은 아연이 5%. 모넬이나 콘스탄타는 이거는 니켈하고 구리 합금이죠. 4번 불변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불변광은 Fe 니켈계죠. 이것이 니켈이 36% 들어가 있을 때를 이걸 보고 인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 그러면 1번은 틀렸죠. 불변광은 Fe 크롬이 아니고요. 인바는 선팽창계수. 불변광이기 때문에 선팽창계수 같은 것도 작고 그 다음에 탄성률도 작습니다. 그러면 4번은 맞는 것 같아요. 코엘린바는 온도 변화에 따른 탄성률이 매우 적고 공정에 부식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건 맞네요. 자, 그래서 이때 아까 요걸 보고 인바라고 했고, 엘린바는 여기에 Fe 니켈에다가 여기다가 크롬을 집어넣은 거죠. 크롬을. 그리고 코엘린바 같은 경우는 Fe 니켈에 크롬하고 코발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Fe 니켈에 코발트 들어간 거 보고 초인바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Fe 니켈에 니켈이 조금 더 들어간 거. 그러니까 니켈이 36%인데 이걸 한 10% 정도 더 집어넣은 거. 대부분 여기 크롬이나 이런 거의 함량이 10에서 한 15% 이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역시 니켈을 그 정도 좀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36%가 기준인데 그거보다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거의 한 40에서 50% 사이 되게. 요런 거 보고 플래티나이트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저용점 합금의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은, 몰리브덴은 고용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2600도가 넘기 때문에. 비중 7.14, 용용점은 419, 다이게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밀육방. 요게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아연이 비중이 7.14이기 때문에 철하고 그다음 차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용용점은 낮습니다. 용용점은 419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게스팅 합금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것이 아연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결정 구조가 조밀육방이죠. 크롬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가 BCC입니다. 요 조밀육방 격자를 HCP라고 하고요. 요거 두 개다가 요거는 FCC래요. 그 다음에 7번. 액체 금속이 응고할 때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되는 거. 원래 응고가 진행되면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시간이면은 액체 금속을 냉각을 시키면 천천히 냉각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온도에서 이렇게 반드시 있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때가 여기가 액체면 여기가 고체면 여기가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존재하죠. 이거는 우리 저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물이라고 하고 여기를 얼음이라고 그래요. 물을 냉동실에 집어넣고 좀 이따 가보면 일부 얼음이 있고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죠. 그때 온도를 재보면 0도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고체가 되면 완전히 얼음은 그때부터는 온도가 쭉 더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응고점 또는 녹는 점 그렇게 표현하죠. 또는 뭐 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급냉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급냉을 하면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 원래 여기가 응고점인데 응고점보다 더 온도가 내려와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요거의 차이를 보고 슈퍼쿨링, 관행 그렇게 표현합니다.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금속을 부식시키는 현미경 검사를 하는 이유는 조직이네요. 조직 관찰. 1번. 비중이나 전도율 같은 경우는 물리적 측정이고 인장 강도는 기계적 측정이죠. 그다음에 9번. 산화성 산, 염료, 알칼리, 함황가스 등의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니켈 크롬 합금은 니켈 크롬 한번 볼까요? 엘린바는 Fe 니켈에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콘스탄타는 니켈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모네메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켈하고 구리고요. 요 인코넬이 니켈 이런 게입니다. 그래서 인코넬이 내식성. 니켈 자체도 내식성이 좋은데 또 크롬도 내식성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내식성이 우수하다. 10번. 다음 중 재료의 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에릭션 시험 또는 커핑 시험이라.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잘 나오는 거죠. 요 충격 시험으로 알 수 있는 성질. 커핑 시험으로 재료의 연성 또는 가공성을 안다 그러면 이 충격 시험은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하고 연성하고는 틀려요. 연성은 잘 늘어나고 모양이 잘 변하는 성질이 전성, 연성 그런 가공성인데 인성은 잘 안 깨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격 시험으로 하는 거죠. 18번. 고크롬계보다 내식성과 내산화성이 더 우수하고 조직이 연하여 가공성이 좋은 18팔 스테인리스 강은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기본 조직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페라이트 형태가 있고 오스테나이트가 있고 마텐자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석출경화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스테나이트계 같은 경우는 니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페라이트계는 크롬이 최소 13에서 한 20% 이렇게 20% 이상 들어가기도 하고 최소 한 13%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탄소에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마텐자이트계는 크롬이 또 거의 비슷하게 13에서 20% 이렇게 수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고탄소예요.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같은 경우는 크롬이 18, 니켈이 8%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스테나이트계다. 12번. 와이합금의 조성으로 오른 것은 와이합금 같은 경우는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입니다. 실리콘은 아닌데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3번이 되겠네요. 3번이네. 최심입 반격자 BCC거든요. 그때 근접원자 간 거리는 우리가 근접원자 간 거리를 계산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원자 격자 구조를 알아야 된다. 격자 구조를 알아갖고 방향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BCC 같은 경우는 면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 자른 면을 보면은 원자가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때 요 거리가 A고 여기가 그러면 A를 격자상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루트 2A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A인데 루트 3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거든요. 그래서 4R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리인데 이때 체인접 원자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요거 사이가 거리가 되겠거든. 그러면 2R이니까요. 거기가 2R이 그 체인접 원자 간 거리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조금 잘 모른다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수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 배이수 문제, 원자수 문제, 그 다음에 충진율 같은 거, 그 다음에 체인접 원자 간 거리 요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째로 이런 식으로 하나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4번. 과공석강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과공석강은 탄소가 0.8% 이상입니다. 탄소가 0.8% 이상에서 나오는 조직은 시멘타이트 플러스 펄라이트가 나와요.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15번. 구사흑연 주철이 주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형태가 아닌 것은 기본 조직이 주철은 비슷합니다. 구상흑연뿐이 아니라 다른 주철에서도 일단 기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이 있는데 흑연이 형태가 구상흑연은 동그랗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기본 조직이 페라이트가 있고 펄라이트가 있고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헤마타이트는 Fe2O3를 보고 헤마타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16번. 다음 중 치수 공차가 다른 하나. 그러면 치수 공차는요, 최소하고 최대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0.04에서 0.06이니까 0.02가 차이 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니까 이것도 역시 0.0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0.029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0.009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더에 대해서 0.038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이 틀린 거죠. 요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치수 공차다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2번이 최대가 50.001이니까 플러스 0.00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0.0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0.02가 되는 거죠. 자, 17번. 도면에 표시하는 가공 방법의 기호 중 연삭 가공을 나타내는 것.
연사, 그라인딩이니까 G로 표현하죠. G. M은 밀링, F는 가공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가공. 절삭 가공 종류의 가공 F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보링을 나타내는 겁니다. 18번. 치수 보조 기호정 SR이요. 기본적으로 R은 반지름이죠. S가 들어가면 9를 나타내는 거죠. 9. 그러면 9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9의 지름 같은 경우는 S 파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S 파이. 그 다음에 C는 못따개죠. 여기에 못따개. 참고 치수는 그냥 가로로 표현한 거죠. 가로 안에다 수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참고 치수입니다. 19번. 미터 가는 나사로서 호칭 지름 20, 피치 1mm인 나사의 표시로 오른 것은 더 나사이기 때문에 M으로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호칭 지름 20mm이기 때문에 20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피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사의 종류 표시 기호 곱하기 나사의 호칭 지름 숫자, 그 다음에 피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M2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20. 나사의 일반 도시에서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 나사가 있을 때요. 수나사 있고, 여기. 수나사는 바깥지름에 해당되는 여기를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것도 이제 굵은 실선, 외형선이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걸 바깥지름의 외형선이고, 앞나사는 안쪽으로 이렇게 나사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지름으로 해야 돼. 그래야 요거하고 안지름하고 만나는 거지.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하고 앞나사의 안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나사 같은 경우는 안지름을 외형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 되겠죠. 요거는 전부 다 두 개 다 외형선이다.